우리나라 수천 명의 골프를 하는 그 부모들의 그런 아픔을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됐다고 사과한다니까. 딸하고 아빠 간에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요 15kg까지 빠졌었어요. 제가 미다가 아빠가 안 미면 우승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안 맺더니 우승했어요. 한 번만. 뭐 직장에 계셔도 얘 시합을 보내놓고 나면 도대체 일이 안 돼요. 세계 1위의 아빠를 만들어준 것 자체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인비가 대견하고 박인비 최고. 한국 여자 골프를 대표하는 박세리, 지은이, 김하늘, 그 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건 박세리 아버지. 그때는 사실 우리 다 헝그리 정신으로 이건 골프에 대한 것은 진짜 돈을 벌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야 이건. 내가 먼저 이끌고 간 나이기에 그때는 사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고 지금까지 와서. 그 시작은 1998년 US 오픈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잊을 수 있을까요? 박세리가 맨발 투혼으로 LPGA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골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죠. 그 해에 아마 박세리 프로가 US 오픈을 우승한 그 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리 언니 때문에 시작을 한 거나 다름없죠. 나 때문에라기보다.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박세리 프로랑 박세리 프로 아버님이 저희 집을 온 거예요. 네. 뭐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 골프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박세리 프로면 뭐 세계 최고의 골프였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더 했죠. 그렇지. 그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그 꿈이 생각나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계시다. 그래서 그거 갔어요 하늘이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의 다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들이 아닌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이 걸어오는 그 과정은 박세리 프로가 배워왔던 과정을 담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는 좀 아이들한테 모질게 하고 이런 것은 전부 아버님 때문입니다. 근데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결국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거로 인해서 한국의 골프가 뭐 남자 프로 골퍼나 또 우리 여자 프로 골퍼나 다 그래서 이만큼 발전한 거고. 현재 여자 골프 세계 1위는 한국 선수 박인비입니다. 박인비도 박세리의 우승을 보며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우승할 때 사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경기를 지켜봤고 인비를 데리고 같이 봤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인비를 그 다음날 어쨌든 바로 연습장을 데리고 나가서 골프를 인비한테 처음으로 채를 지어줬죠 그때. 딱 10년 뒤 박인비는 박세리의 우승을 지켜봤던 그 대회에서 정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도 차지했죠. 세계 넘버원이 되는데 부모가 뭘 덜 바라겠어.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그거였는데 내가 인비를 골프를 가르치고 걔를 따라다니면서 인비한테 바랬던 게 그거였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저는 뭐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고. 박인비처럼 박세리의 우승을 보고 골프에 입문한 선수들을 세리키즈라고 부릅니다. 세리키즈들은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등 1세대에 이어 또 한 번 미국 무대를 휩쓸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LPGA에서 거둔 승수가 115승이나 됩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선전이 계속되자 미국 언론에서도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하나는 지독할 정도의 훈련,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열성적인 부모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공 모델이 된 건 박셀입니다. 새벽 아파트 계단 뛰기 같은 스파르타 훈련은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했어요. 이걸 못하면 죽으니까. 하지만 한국 부모들의 혹독한 훈련은 미국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너무 속상해서 거의 미국 생활 거의 눈물로 다 적셨다던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론 아니냐. 그것 때문에 울어요. 전화. 울으면 또 난리 나지 이제. 그러니까. 울으면 또 왜 우냐? 네가 왜 울어? 뭘 잘한 게 있어서. 이걸로 나오지 계속. 내가 무지하게 혼냈겠어. 그러면서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 그때는 나도. 아빠가 솔직히 그때 심했었죠. 뭘 그러세요. 갱스타가 나오면서 바로 아동학대 이걸로 처음 인터뷰가 유럽 가서 처음에 들어대더라고. 그것은 아동학대가 아니고 애를 키우기 위한 전통이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좋은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택했을 뿐이지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박세르부터 시작된 독한 훈련 방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소년 골프 선수 민규의 하루 훈련을 따라가 봤습니다. 학교는 오전 수업만 받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민규를 맞아주는 건 아버지입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천변 뛰어서 거의 이제 학교 보내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같이 점심 먹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같이. 그리고 이제 바로 와서 이제 연습장에서 이제 거의 9시, 10시 전까지 연습하는 수준입니다. 민규가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8, 9시간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볼 몇 개나 치는 것 같아? 대충? 1000개에서 900개. 민규가 연습하는 동안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아버지는 가장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일어나고 힘 돌아, 손 놔두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씩. 네, 혼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제일 많이 혼나는 거. 어프로치랑 퍼터.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민규 아버지가 더 독하게 시키는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민규네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노가다 일용직 하고 밥값 떨어지고 뭐 가서 일 가서 발로 타고 같이 놀고 이게 한 5, 6일은 노가다 일하러 다닌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여 이상 같이 민규랑 함께 24시간 같이 있다시피 하고. 이를테면 대회를 나가는데 상금이 있나요? 전무하죠. 전무. 다른 학부형들이 안 들어가면 분이 한 500선. 그래서 가장 조금 들어가면 그나마 기본 들어가 이제 연습 나온다고 해서 한다는 분이 한 1000만 원 또한. 그것도 물론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겨울 되면 전지훈련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훈련도 거의 뭐 1500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가끔 전문 코치에게 특별 레슨을 받기도 하지만 민규는 주로 아버지가 책을 뒤지고 비디오를 보며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망주로 뽑혀 해마다 8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연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 그 부족함은 훈련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푸념할 때가 있어요. 교장한테서. 교장 선생님, 저 골프 그만할래요. 그 왜? 그럼 물으면은 아빠가요 너무 지독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 하기 싫어요. 민규는 유소년 대회에서 올해만 2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가대표 상비군의 꿈도 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7살 때 골프채를 첫 잡기 시작했고 이제 이미 정해졌죠. 사실적으로 너무 무리수를 뛰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적으로 너무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첫 7살 때 15년 농사를 지은다 생각하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10년에서 15년. 어차피 내 인생은 어차피 애기한테 이제 함께 가는 수준에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규만 유별난 건 아닙니다. 자식이 골프 선수가 되면 아버지가 하던 일을 관두고 매달리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박세리 프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박세리 프로가 돼갖고 미국에 가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그러면서 우승을 하고 그럴 때 솔직히 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면 대박이 났죠. 그죠?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조금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네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부모들의 생각은 박세리만, 내 자식이 박세리만 못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렇죠. 내 자식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근데 생각을 하고 올인을 하는 겁니다. 뭐 올인이라고 네, 올인.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장에 계셔도 얘 시합을 보내놓고 나면 도대체 일이 안 된대요. 중간에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얘 이제 스코어에 빠지는 거예요, 스코어. 얘 몇 개 치나 몇 개 치나. 막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장에 소홀하고 사업에 소홀하고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손을 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한테는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프로가 되면 아버지는 골프 가방을 메고 캐디가 되어 투어를 함께 돕니다. 박인비도 미국에 진출했을 때 아버지가 캐디를 맡았습니다. 일단은 그 초창기에는 캐디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루키들이나 아니면 성적을 못 내고 하면 캐디들도 수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수의 캐디를 해주는 걸 좀 꺼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도 있죠. 비용 문제도 아무래도 캐디가 10% 이상을 줘야 되고 캐디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캐디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하지만 몇 개월 가지 않아 고민 끝에 아버지는 캐디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덟 개 맞는데 여섯 개 대에서 컷이 떨어졌어요, 인비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인비한테 컷 떨어지고 와가지고 호텔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했죠. 너는 선수도 아니다, 막 어떻게 그 볼을 그렇게 칠 수가 있냐, 그런 거 난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게 걔가 심적 압박을 가고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갔던 한 침대를 같이 썼어요, 내가. 그 호텔방에 방 2개 쓸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 많이 들어가니까. 침대 한 침대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얘 자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잤던 것 같아요. 코도 얼마나 골았겠어요, 만약에 그 침대에. 근데 다음날에는 시합을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뭐 경기력이 좋을 일도 없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오랜 시간 선수를 지켜본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아버지에게 캐디를 부탁하기도 하죠. 김혜윤도 아버지가 캐디인 선수입니다. 제가 라이가 잘 보이는 날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잘 보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잘 안 보일 때, 잘 못 볼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죠. 이제 거리 계산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다 하는데, 이제 클럽 선택에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되고 헷갈릴 때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이제 같이 상의해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 프로 데뷔해서 이제 신인 때는 이제 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잘 못하면 이제 시합 중간에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은 또 아버지도 백을 매신 지 오래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보기를 해도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제 좀 너그럽게 마음이 좀 욕심이 좀 없어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캐디 아버지의 남모르는 고충도 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째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깨도 아프고 밤에
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안쓰럽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아유 내가 체력이 다 했나 보다고 얼마나 더 하실까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벌써? 좀 이제 체력이 조금 딸린다는 걸 느껴요. 나름대로 체력 훈련도 많이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 나보다 더 혜윤이를 이렇게 잘 알고 퍼터라든가 이런 거 샷이라든가 이런 거 더 잘 봐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는 바로 은퇴하고 저는 은퇴하고 그 캐디로 넘어가야죠. 백을 몇 년 매신 거죠? 5년. 5년이나 돼요. 저는 지금도 골프 하시는 캐디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못하게 하지 말아라 빨리 그만 놀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는 뭐 그렇게 권유를 받아도 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아버님 한 번도 한 번 딱 매서 한 번 우승했어요. 100%. 한 번 딱 매고 그날 우승했어. 저하고 캐디 반대인데요. 제가 미다가 아빠가 안 미면 우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맸더니 우승했어요. 나 한 번만. 근데 제 아버님은 캐디 잘해서 덕프가 우승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죠? 성적이 안 날 때 그럴 때 좀 갈등 관계 있고 막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그래서 저는 캐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했으면 하는 게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왜 하늘이가 자기 눈치까지 봐가면서 선수가 캐디 눈치까지 봐가면서 공을 쳐야 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니어 때부터 항상 이렇게 못 치고 이렇게 예선 탈락하고 이렇게 오면 아빠랑 항상 이렇게 단둘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 충주에서 대회가 많았어요. 충주에서 집까지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시간 반 동안 너무 졸리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계속 오라고 하시니까. 자다가 깨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근데 뭐 혼나긴 혼나죠. 가족이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빼그러면 가족이다 보니까 뭐 잘 안 풀릴 때 똑같이 침체돼 버려요. 근데 이제 캐디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같이 팀을 이뤄서 하지만 가족은 아니거든요. 화가 안 나요. 공을 못 쳐도 화가 안 나거든요. 근데 아빠가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거를 삭히는 거를 선수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말 안 한다고 뭐 화 안 낸다고 그걸 모르는 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를 안 간 지가 지금 4년째 돼가요. 왜냐하면 저도 US 오픈 우승하고 나서 난 너무 빨리 우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애가 조금 해이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도자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부모들 일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헤쳐나가게 만들려면은 부모들이 옆에서 다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이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참 지은이 아빠도 있고 여기 골프 선수 아버지들 사실상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쫓아다니면 다 힘들고 다 그래. 그러나 그것을 비춰질 때 세계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는 부모들이 지금까지 하지만 조금 성장을 하면 그 전문가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상해야 돼요. 부모들이 거기까지 갈 게 아니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의 아버지 부모 지금 우리나라 수천 명의 골프를 하는 그 부모들의 그런 아픔을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됐다고 사과한다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두 번 될 때가 세리가 있었기에 그런 생각을 해서 클리탄 모든 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자기가 못한 어떤 그런 그림자로 내 대리만족,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걸 자식한테 시키려면 분명히 이건 실패합니다. 자식을 내가 낳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정말 잘 키워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려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 선수는 대선수가 된다는 거죠. 난 그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유소년 골프 선수 4천여 명. 이들의 목표는 프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프로 자격을 얻는 큐스쿨 1차 합격자는 1년에 240명. 최종적으로 투어에 나갈 자격은 단 47명에게만 주어집니다. 골프 선수와 아버지는 그 1%의 확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박세리 선수 나이도 됐는데 오늘 잘하는데 왜 결혼을 안 시키냐. 이런 걸 항상 하니 나는 답변을 유관순 할머니가 지금까지 할머니 나이가 모르는 거야.
유관순 누나로서 역사에 없어 나왔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일을 못해요 여자는. 응? 그래 그 많은 일을 하려고 들으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일차적으로 그게 제일 자부심. 반칙이라고요, 막 던질 때. 던질 때 땅에 닿을 때도 있으니까요. 잠수함 투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